중요한 그 사업들을 펼칠 때마다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시민기구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또 선도해주고 그런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시민의 깐부? 우리는 깐부잖아.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송하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만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2022년 이민년이 밝았는데요. 예. 우리 수원 시민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10년 병인년 흰호랑이 해 때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12년이 됐네요.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12년간 저를 성원하고 또 같이 시정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 모두 수원 특례 시민으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취임 이후 올해 12년을 맞이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수원 시민들께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제 단체장들의 성과를 생각하면 거대한 건축물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일 텐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이것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의 여러 유형들을 개발하고 절차, 또 거버넌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문학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든지 또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임기 12년 동안 수원 컨벤션 센터나 또 수원역 환승센터 이런 큰 그 구조물들, 시설물들도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살아있고 제가 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리모델링을 해왔다 하는 리모델링 시장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혹시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정책을 하나 꼽으시면은? 예, 1월 13일 날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출범한 수원 특례시,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모든 행정체계가 광역, 기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이 안에 이제 균열을 만드는 겁니다. 각기 도시의 특성에 맞게 다양성과 그 독특한 특징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한을 발굴해서 그 도시에서 시행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 혼자 해온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 속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저는 그 점을 더욱 높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지난해 말에 그 KT 위즈가 한국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했어요. 신생팀으로서는 최단 기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한 거니까, 저로서는 2011년 창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2013년 그 창단에 나서고 2015년 정규 시즌에 들어가고 7시즌 만에 이제 통합 우승을 했으니까 제 임기의 시작과 끝을 그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통합 우승 후에 우리 선수들이 저를 불러내서 우승컵도 같이 들게 하고 행가래도 쳐주고 그러는 거 보면서 참으로 보람을 느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2년 수원시의 신년 화두는 신종 모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뒤에 이제 신정 모시 글이 써 있죠. 네. 신정 모시는 맺음을 중시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계획한다 이런 뜻인데요. 제 이제 임기 12년을 마감하고 또 새롭게 이제 민선 8기를 준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종식하자, 그리고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우리 시정을 하면서 결코 쉽거나 또 빠른 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맺음과 시장은 그 끝이 맞닿아 있듯이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제 이런 생각 갖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선 8기 잘 준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3일 수원시가 특례시가 됐죠. 그렇다면 수원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특례 권한을 받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사회복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년 전인 2002년에 이미 인구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를 더 이상 안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0만이 넘는 광역시보다도 큰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시민이 받았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시만큼은 대도시 기준을, 광역시와 똑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자, 이렇게 요구를 해온 거거든요. 그 권한을 인정받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이렇게 9가지 사회복지 분야의 기준이 상향되게 됐습니다. 22만 2천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특례 시민으로서 이런 것이 자부심을 갖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특례시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앞으로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이 통과되면 이제 도에서 했던 많은 사무가 시로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고 빨라지고 또 보다 그 현장 대응형으로 바뀔 수 있죠. 또 지방분권법이 또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그것이 통과돼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는 그 신속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우리 안에서 매듭질 수 있게끔 권한의 이임이 우리한테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2016년 예. 수원 화성 방문의 해로 이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객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시장님이 보실 때 수원시의 미래 목걸이는 어떤 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예, 2016년이라는 그 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수원 화성이 축성된 지 22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 방문의 해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문화 행사와 또 관광 그 이벤트들을 개최를 해서 700만이 넘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게끔 했었거든요.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 숙박까지 가능한 관광 도시로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경기도 남부 지역에 8개 지역이 반도체 산업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묶어서 미래형 스마트 벨트 도시연합,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고 미래 산업을 강화하는 금요이그 경제를 이루도록 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 특별 행정 체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광역 단위는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성하듯이 기초자치단체 8개가 묶여서 그 다원적 협력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수원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국제 복합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이렇게 정해서 마이스 산업의 거점, 육성지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첨단 산업들이 보다 그 우리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죠. 마지막 질문을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수원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역과 기초라고 하는 이분법을 뛰어넘는 수원 특례시만의 새로운 자치 유형들을 개발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모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125만으로 수원 특례시로서 거대 큰 도시인데 그만큼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풀어가려면 우리 도시에 대한 감수성이 좀 남달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현안들의 조건들을 관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선한 감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중심에 놓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는 후임 시장이 그런 덕목을 갖춘 시장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장님 그 유튜브 채널 있으신 거죠? 그래요. 그 채널 염태영 TV. 좀 홍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장에 나설 때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과 다가가는 방식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방식에 계속 익숙해져 가야 될 것 같아서 염태영 TV 유튜브로 좀 개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염태영TV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시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